대한민국 넘버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우! 이렇게 반응이 쏠라가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먼트 이호입니다. 네, 오늘 매년 저희가 1년에 네. 한 번씩 이 행사를 오고 있는데 그렇죠. 세 번째죠. 네,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올 때마다 생각하는데 늘 썰렁합니다. 예, 시작은 썰렁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이 썰렁한 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중국 진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중국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플랫텀의 우리 조상래 대표님, 그리고 차이나 랩의 김두일 대표님 모두 정말 중국에 관해서는 뭐 정말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김두일 대표님부터 본인 소개와 또 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일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나랩의 김두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간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 중국에서 게임 개발사, 게임 퍼블리셔, 그다음에 유통과 운영, IP에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중국에서 민사소송까지 겪어본 몇 안 되는 험한 바닥을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차이나랩은 IP와 중국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어떤 한국 회사들의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조상래 대표님. 조상래 대표님. 뭐 네, 안녕하세요. 플랫텀의 조상래입니다. 대청상인이라는 네. 별명을 갖고 계시던데. 네. 예, 저는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텀을 먼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타트업? 이거 뭔가요? 스타트업, 예, 스타트업을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화권에 대한 소식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작금의 지금 상황이 중국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스타트업 소식들, 투자 소식들, 동향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대청상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특히 조상래 대표님의 플랫텀.kr이죠. 예, 플랫텀.kr은 그 스타트업 미디어이기도 하면서 중국에 관한 굉장히 그 생생한 소식들을 그 한국에 블로그 형식으로 계속 중국 소식을 제일 빨리 예, 접할 수 있는 전달해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국에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되지만 네. 뭐 중국이 뭐 최근에는 뭐 대부분 제가 보기엔 다 앞서가는데 특히 그 조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중국에 우리 한국보다 좀 앞서가고 있다고 느끼시고 계신가요? 2010년도 이후에 봤을 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뭐 네. 당연히 옆에 이제 게임 쪽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다 지금 이미 우리가 뒤처지고 있을 만큼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VR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네. 웬만한 분야가 지금 거의 중국이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선 인터넷 시대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섰을지는 모르겠으나 모바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중국이 앞서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IT 관련. 단언하긴 힘들겠지만 네. 그렇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언을 합니다. 앞서가게. 네. 예, 오늘 멋진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보면은 제목 자체가 우리는 뛰고 있고 예. 중국은 날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사이즈가 일단 다르고, 네. 그다음에 정부의 투자가 다릅니다. 그 속에서 당연히 그 필드에서 지원받는 어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은 그쪽이 훨씬 더 미약했지만 점점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의 혁신적인 어떤 기술적 시도는 한국에서 나왔던 것들을 대부분 다 중국에서 카피하는 수준에서 시작을 한 게, 그게 이노베이션화 되면서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대단히 아쉬운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게임 시장부터 알아볼까요? 사실은 중국의 그 게임 마켓 온라인 시장을 한국 게임들이 많이 열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크로스파이어나 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 던전 앤 네. 파이터나 예. 지금의 텐센트라는 전 세계 넘버 1, 2를 다투고 있는 IT 기업의 사실은 시발점은 한국 온라인 게임들을 수출을 해갖고서 성공을 한 겁니다. 지금 언급해주신 그렇죠. 크로스파이어와 던전 앤 파이터가 지금 연간 조 단위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10년 가까이 나오면서 현재 텐센트의 넉넉한 캐시카우를 만들어줬고, 그 이후로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또 뭐 위챗,
그다음에 그게 거기에 붙어 있는 O2O와 다른 어떤 모바일 금융까지 다 확산되면서 지금 점점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VR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혁신 기술로 계속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VR 시장은 중국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VR 체감이 좀 덜 오거든요. 물론 뭐 게임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얼리 어답터들은 뭐 이렇게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 체험을 하고 직접 구매하신 분들도 있지만 중국은 어느 정도 대중화 되는지 좀 궁금하고. 대중화까지는 아직은 뭐 보편화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투자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두 분 다 쫄지 말고 투자하라는 지금 이렇게 이제 열심히 지금 외치시는데 거기야말로 정말 쫄지 않고 투자를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일단 뭐 엔젤 투자 규모가 대략 한 500만 위안에서 한 1000만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최소한 뭐 10억에서 20억 사이가 이제 엔젤 투자가요? 네,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VR 시장에서 당장에 어떤 뭐 매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모든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러면 VR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뜨거운 투자가 어떻게든 넓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한 그 속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도 열릴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속 가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장사들이 좀 더 거대한 규모의 투자들이 들어가면서 시장은 계속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중화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 폭풍마경이라고 하는 그 삼성 그 기어랑 비슷하게 형태인 그 모바일의 드롭인 형태로 서비스하는 게 대략 MAU가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되고 있는데 계속 그 숫자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급형 VR. 네, 맞습니다. 보급형.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네, 거기 관해서 우리 조 대표님이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중국의 각종 행사, 뭐 특히 MWC 상하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CS 아시아라든지 등등의 모든 행사를 가게 되면 다 VR 체험 관련된 존들이 있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VR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 지금 초창기 때에 있는 모바일 시장과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폰 막 나왔을 때 어떤 네. 꿈틀꿈틀 거리 네, 진짜. 그 중국에 보시면 이제 지금도 앱스토어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구글이 막혀 있기 때문에 특히 안드로이드 시장은 이게 여러 가지 파편화됐죠. 파편화가 네. 되어 있는 형태인데 지금 제조사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제조사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기업과 이런 이제 SDK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계와 모바일과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지금 SDK를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떻게 누가 주도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마치 2010년도, 11년도에 그 앱스토어 시장을 보는 느낌이라고 좀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투자를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투자를 하냐면 물론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시장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나서 다른 큰 회사에다가 또 M&A가 되기 때문에 나는 회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수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 대표님 거기에 VR방 현황 같은 거를 조금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역에 따라 또 브랜드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네. 한 번 하는데 좀 비용이 싸진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한 번 하는데 몇천 원 했던 것 같고요. 몇만 원까지도 있는데 이제 그 탑승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이제 월 이용권이 있고 일 이용권이 있고 약간 그런 형태 한 번 1회로 탈 수 있는 거, 5회로 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적립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카운트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VR방이 상당히 지금 많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VR방이 이게 퍼져 있다고 보면 되나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머릿속에 딱 집계가 되진 않는데 얼핏 봤을 때 그때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이제 대부분은 일선 도시들 특히 상해에 관자 많은 것 같고요. 한 상해 네.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혹시 제가 뭐 추산하기는 현재 지금 이제 올 연내 한 100여 개 이상 지금 이제 보급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해 네, 상해에만 에만. 그리고
이거 일종의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는데 네. 서울에. 어뮤즈먼트 형태로 지금 이제 보급이 돼서 지금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일선 도시 말고도 그 지방 도시로 갈수록 이렇게 어떤 뭐 모바일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게 쇼핑몰이나 그런 데랑 같이 결합돼 갖고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발전하는 형태로 많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VR 시장이 좀 더 파고 들어가서 보면요, 제일 앞서가는 선두주자는 누구고요? 보통 이제 VR 콘텐츠를 마켓에 올려가지고 뭐 스팀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마켓 현황은 어떤지죠? 콘텐츠 마켓 현황은? 마켓 지금 현재의 단계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표준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과 같이 연동돼서 나오는 이제 드롭인 형태로는 뭐 이제 폭풍 마경 같은 저렴한 것들이 지금 그 이제 디바이스 네, 중에서 MAU로 넓혀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뭐 HTC의 이제 라이브. 그다음에 뭐 오큘러스, 오큘러스. 그다음에 이제 PC랑 연동되는 약간 좀 이제 고급형 형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콘텐츠 사업자들을 잡아서 지금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장점들을 이제 같이, 그러니까 그 모바일에 연동하는 거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대신에 어떤 휴대성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PC에 연동하는 건 퀄리티가 좋은데 비싸고 어떤 이제 연동 그 장소의 제약을 받아서 이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한 완전한 일체형으로도 지금 이제 만드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이제 네. 이렇게 뜨겁게 가냐를 제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네. 중국은 원래 그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얻는다라는 게 어떤 정책적인 국가 정책적인 어떤 그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모든 걸 다 얻지는 못했죠. 가령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장을 내줬으나 지금 뭐 중국 자동차가 뭐 아무래도 뭐 브랜드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렇게 다른 뭐 독일 차나 미국 차, 일본 차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약간은 좀 이제 아픔을 겪었는데, 지금 VR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떤 비슷한 동일한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들어가면 결코 밀릴 이유가 없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더 뜨겁게 투자를 한다라고 저는 뭐 대표적으로 드론 같은 게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오는 네. 이제 중국이 거의 뭐 이제 석권했듯이 네. VR이나 모바일 오토도 그런 식으로 세계 시장을 이제 자신들이 잡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조 대표님 더 하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혹시 많이들 써보셨나요? VR 직접 체험해 보시거나 하시면 모르겠지만 HTC 바이브 같은 경우는 정말 집이 몇십 평, 그러니까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여기서 세워야 되죠. 이만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이 보통 집 한 방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집이 아닌 이상은 개인이 소유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 대중한테 가는 것들은 주로 모바일 디바이스로 많이 가고 있어서 모바일 쪽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뭐 이제 디바이스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보급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바이두가 직접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뭘 하고 있지 않은데 재밌는 사항은 SDK는 배포를 하고 있어요. 미리 만들어서 네. 나중에 이걸 스토어 쪽으로 뭔가를 엮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또 밑작업을 지금 하나씩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아직 콘텐츠 네. 스토어나 중국 그런 스토어는 아직 안 열렸다는 열린 건 없습니다. 제대로 열린 건 없는데 네.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밑작업을 지금 SDK를 만들고 앱스토어를 만들 준비들을 또 BAT가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약간 지금 이렇게 막 흥분 상태로 네. 보이는데 중국 얘기니까 딱 가라앉히고 저희가 중국이 앞서가는 거는 뭐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앞서가는 모습이 뭐 틀림없이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은 뭘 준비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두 분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컨텐츠나 IT 쪽은 이미 중국 게임 쪽을, 제가 주력인 게임 쪽을 놓고 봤을 때 중국 시장을 지배했던, 거의 뭐 완전히 80%까지 점유율을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컨텐츠로 인해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들이 열렸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그러니까 중국은 새로운 거에 대한 시도는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검증된 걸 따라가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후발주자로서 중국 같은 거대한 시장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많이 해서 그런 제품들을 갖고 시장에 계속 두드렸을 때 저는 과거에 온라인 게임 시대에 되게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처럼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조 대표님.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시장 환경은 뭐 네. 한한쯤 얘기도 나오면서 네. 엔터테인먼트 쪽이 직격탄을 맞은 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먼저 이제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고 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재차 강조하고 싶은 거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소식을 전달을 받으면은 중국에 대한 소식을 지금도 우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지원 입장에서 G2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으로 써있는 각종 언론을 봅니다. 그 이유는 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파원으로 가 있는 대부분의 이제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정치 외교 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고 IT 쪽은 거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파원이 중국 소식을 전달하지 못하니 산업부나 국제부 있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이제 생각을 보는데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언어를 배우지 않더라도 영어나 한국어로 된 부분을 중국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관심도, 시장에 대한 공부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수반이 되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기회를 좀 더 기회 포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것뿐만 아니라 조 대표님이 이제 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국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대체 뭐 어떻게 조금 더 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할 게 없나요? 중국 진출이 어려우니까 중국 말고 딴 나라로 나가라.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건 저 개인적인 네. 생각이긴 한데 보통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을 저는 개인적으로 용의 꼬리를 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타서 같이 기어 올라서 같이 승천할 수 있는 하늘로 나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 뭐 승천 이런 거 나오면 또 네. 좀 예. 무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좀 유비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용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저는 한국에 디테일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경의 자금성 베이징에故宫 가보시면 문 위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민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잘하는 거는 플랫폼을 잘 만들어요. 네. 시장을 잘 만드니까. 그래서 건물 같은 거 가보시면 정말 화려한 그런 빌딩이 있지만 화장실 가보거나 동선이 상당히 중국은 좀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좀 디테일함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우리가 깔아놓은 플랫폼에 잘 밥상을 앉을 수 있는 약간 기회를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통로가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테일을 좀 예, 디테일로 가지고 그런 이제 플랫폼이 열렸을 때 우리는 잘 팔 수 있는 기회 포착을 해서 같이 그 시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일 대표님 어떻게? IT의 장점은 생산 라인이 필요 없다는 거겠죠. 과거 한국의 뭐 여러 이제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이제 그 해당 지자체랑 이런 데서 공장을 설립하고 현지 인력을 채용해서 생산을 한 다음에 그 속에서 뭐 이제 좀 뭐 코스트를 낮추고 수출을 하는 전략이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리스크를 낮추가는 측면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IT는 뭐 그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뭐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해외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방법들이 좀 더 용이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런 그 중에서도 중국이냐를 이제 따진다고 하면은 우선 가깝고 정서적으로 저희랑 저쪽 미국이나 뭐 유럽에 비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가기 위해서는 저기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중국은 2시간이면 웬만한 데 다 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저희가 여기 그 IT의 어떤 파이오니아들이 진출해서 굉장히 뭐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어떤 그 BM들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잘 짜여진 중국 내 플랫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기술적 가치들을 얻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이 이런 뭐 IT 정책이나 이렇게 투자 관련된 정책, 뭐 핀테크나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될 점,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지금 스타트업이라는 게 결국은 기존에서 불편한 것들을 새롭게 바꾸거나 뭐 개선을 하거나 이런 혁신을 하는 것들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새로운 걸 만들게 되면 법 테두리 안에서는 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배포가 돼야 이게 이제 합법화가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은 그 법 테두리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이 빨리 나갈 수 있는 거는 일단 먼저 해보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 보완 정책이 생기는데, 우리는 먼저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안에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각종 핀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모바일에서 좀 더 뒤처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 테두리에 대한 이 법 제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 스타트업 또 IT, VR 이 관련해서 한 말씀, 게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은 넓고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뭐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다 보면 지금은 조금 더 가깝고 포텐셜 넓은 차이나 마켓에서 저희가 한국의 어떤 IT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쫄지 말라라고 쓰시면 더 나아요. 예.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네. 다시 이야기를 정리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까지 구한말까지는 우리의 제2외국어는 중국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나서 잃어버린 60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모든 교역과 대부분의 이 생활은 다 중국과 밀접하게 항상 일을 해왔다가 지금 이제 잠시 60년 동안 잠시 잃어버렸던 거를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중국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다음에 카더라는 부분보다는 한번 부딪혀 보시고 중국을 그러니까 두렵게만 보시지 말고 한번 재밌게, 그 다음에 가깝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쫄지 말고 중국을 진출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